일본 지금 최신 자동차를 봐도 약간 뒤쳐졌어요. 우리나라보다 몇 년 뒤처진 느낌이 나요. 좀 요즘 디자인이나 이런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가전제품이 이제 접목이 되고 이런 IT화가 되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전기차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가전제품 기술이 또 접목이 돼서 자동차는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다가 요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가전 이런 모터를 다루는 기술이 또 세계 최고예요. 요게 융합이 된 전기차 시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는 앞으로 5년 이내 엄청난 전기 자동차 시장의 패권을 우리나라도 한 부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한국한테 밀리지 않고 있었던 몇 개 중에 하나였던 자동차 산업도 한국한테는 이제 뒤처지게 될 겁니다. 네, 하이얼보다 못하죠. 샤오미 요런 뭐 화웨이, 하이얼 이런 것보다 스마트폰이든 가전제품이든 안 돼요. 중국제보다 못 만들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삼성의 기술은 일본의 소재 부품이 없으면 못 만든다 이런 개소리나 하면서 자위하고 있는 게 일본의 수준입니다. 그걸 위기감을 안 느껴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따라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위기감을 느끼고 삼성, LG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위기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년 실적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항상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한민족의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이 상장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된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위기감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감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일본은 살아보신 분들, 일본에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기감을 안 느껴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띵까띵까예요. 논빌이라 그러는데 그냥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망국의 징조예요. 경제 수치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또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망국의 그런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망국의 길에 꽤 오래전부터 들어섰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어요. 바꿔야 된다는 생각 없어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지 뭐 책임만 안 지면 되지 요 수준입니다. 전 국민이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본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다 금융이다 뭐 무역 외수지 자본 수지가 뭐 매년 200조 원이 들어온다 이런 소리를 또 하면서 자위를 하는 일봉들이 있는데 골판지 기술은 세계 최고네요. 일본이 1년 GDP가 국가가 크지 않습니까? 1억 2,600만 명의 대국아니에요. 그래서 GDP가 1년에 6천조 원 정도예요. 대략 6천조 원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매년 200조 원 들어와봤자 6천조 원이 필요한 이 나라가 전 산업이 전 방위적으로 다 슬슬슬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조 원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경기 좋았을 때 전 세계에 투자해 놨던 것들 그런 것들이 200조 들어와봤자 일반 서민들한테 1엔이라도 갈 것 같습니까? 그건 투자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돈 있는 회사들 독차지죠. 일본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이미 거의 한 10년 전에 한국한테 뒤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려고 그럴 때 저는 일본을 탈출했거든요. 탈레자인데 그때 한국에 와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고 저는 굉장한 큰 충격을 느꼈어요. 와, 일본보다 훨씬 잘 사네. 훨씬 풍족하게 살아요. 차도 좋은 거 큰 거 타고 다니고 가전제품도 큰 거 냉장고 세탁기 엄청 크고 이런 거 막 두세 대씩 놔두고 쓰는 집들도 있고 도로도 넓고 집도 다 넓게 쓰고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게 살아요. 한국 사람이. 음식도 풍족하게 먹고 옷도 멋있는 거 풍족하게 좋은 브랜드 있는 거 다 입고 일본은 가난한 나라였구나. 일반 서민들 생활 수준은 해외여행은 언감생심이고요. 국내 여행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서 국내 여행도 잘 못 다녀요. 일반 서민들. 그렇게 폭망해 가고 있습니다. 잘 먹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잘 먹고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미국에서 계속 살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풍족하게 잘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일본으로 처음 가서 몇 달 동안 이 영양실조가 왔었어요. 정말로요. 이게 살이 쪽 빠진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양 밸런스가 안 맞는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일본에서 고기 섭취량도 적고 채소 섭취량도 적고 양이 일단 적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영양실조 와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일본 애들 뭐 급식 같은 거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허접합니다. 정말 허접하고 빈부격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 부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긴 한데 서민들은 또 되게 못 살아요. 굉장히 평준화된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일본 도쿄 중심가 외에 조금 변두리만 나가면요 다 경차 겨우 타고 다니고 생활 수준이 별로예요. 탄수화물 많이 먹고 제 아이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음식만 계속 먹다가 좀 입맛을 잃었다고 해야 될까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일본 음식만 먹고 이러니까 이 먹는 것의 즐거움을 모르고 계속 살이 안 쪘어요. 삐쩍 말라 있다가 한국에 와서 유치원에서 이제 급식 먹고 이러면서 맛을 찾았어요. 입맛을 찾았어요. 이렇게 맛있구나 음식이라는 게 탁 느낀 거죠.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찌고 아주 키도 크고 지금 일본에서도 거의 유치원에서 두 번째 정도로 키가 컸었는데 한국 오니까 중간에서 조금 큰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인종
인종 개량 이런 거를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혼혈을 많이 만들고 이래서 일본인 키가 그래도 많이 커졌지만 다시 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댓글로 빠져서 죄송한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 가전기술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전기와 모터를 다루는 기술은 압도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지금 같은 포인트에서 시작한 이 전기차 시대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 수소 연료 전지차도 절대 지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현대, 기아, 그리고 LG, SK, 삼성의 개발 스피드를 일본 기업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뒤처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이었던 자동차 산업도 이젠 끝나갈 것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